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2년에 출제되었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공통 영역의 마지막 세트 고전 시간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23학년도 9월 평가원이 되겠죠. 출제 연도로는 22년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보통 고전 시간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는 해요. 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몇 가지 어휘와 패턴만 익혀주면 고전 시가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들은 현대시보다 고전 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게 출제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먼저 읽어라 라고 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 문제는요 딱 세 문항밖에 없어요. 되게 컴팩트하죠. 세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32번은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2번 같은 경우에도 이 기억부터 미음이 가부터 나까지 두 지문에 걸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겠죠. 자, 이어서 33번을 보면요. 33번은 A와 B가 찍혀 있는데 이 대문자 A는 가에 있고요. 그 다음 이 B는요 나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두 지문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34번은요. 보기가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문과 나지문을 판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는 한번 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는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문학에서의 보기는요 첫 번째 작품 해석에 단서가 되는 보기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는 보기들이 있어요. 쌤이 1번 유형은 먼저 읽어야 도움이 되고 2번 유형은 먼저 읽어도 결국 지문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판단 한번 해봐야겠죠. 이 보기는 1번 보기일까요? 2번 보기일까요? 그렇죠? 1번 보기입니다. 왜냐면 이 보기를 읽었을 때 이 두 지문에서 어부라는 소재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하고 있고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작품 해석의 단서가 되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실려있죠. 따라서 이 보기는 1번 보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보기는 먼저 읽고 지문을 들어가야겠네요. 자, 여러분 문제를 먼저 읽어봤더니 이렇게 세 문제 모두 가나가 찍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자, 쌤은 언제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문제는 하나의 정보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정보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가지문을 먼저 읽고 32번의 가, 33번의 가, 34번의 가와 관련된 선택지를 소거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따라서 가를 먼저 읽고 32번부터 34번까지의 가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모두 소거하자. 이게 쌤이 늘 일관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쌤이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법을 알려줄 때 그런 걸 잘 기억했다가 실전 시험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지문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가지문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있죠? 왜 이렇게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PPT가. 자, 어부단가라는 지문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이 어부단가를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이 가랑 관련된 선택지를 한번 해결해봐야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일단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보기 문제를 한번 보고 옵시다. 자, 보기를 봤더니 자, 어부는 정치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성한다. 은자라고 할 때 이 은이 이제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죠.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라는 건 변화라는 거죠. 자,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산다. 자연 친화 모티프, 안빈낙도 모티프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문을 읽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 가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 세계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름이라는 건 근심이나 걱정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사실 이제 고전시가의 어휘 중에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시름이라는 거는 근심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럼 좋은 상태네요. 쌤은 언제나 긍정적인 거에 동그라미, 부정적인 거에 세워치는 거 알죠? 자, 그럼 이 좋은 상태가 바로 어부의 생이래요. 여러분, 어부는 별표죠. 왜요? 보기에서 언급했던 단어가 떴다? 이건 무조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력편주를 만격파에 띄워두고, 자 여러분, 쌤이 여러분들에게 매번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자가 나왔을 때 그걸 완벽하게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꼬인다라고 했죠. 읽을 수 있는 거를 읽어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고3 정도 됐으면 사실 고전 시간을 많이 접해봤잖아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럼 이 주가 배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파라는 건 여러분, 그 파도, 물결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력편주는 사실 나뭇잎 같은 작은 배예요. 근데 그건 알 필요가 없어도 배가 물결 위에 띄어 있는데 이렇게는 좀 봐야겠다는 거죠. 인세는 뭐야? 인간 세상. 아, 이거 우리 흔히 속세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 어부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속세와 자연은 대조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연 친화 테마에서는 속세는 부정적인 걸로 많이 쓰이죠. 그럼 인세를 다 잊었대요.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걸 다 잊었다? 긍정의 상태인 거죠.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여러분, 의문형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날 가는 줄 나는 모른다. 서리법이죠. 즉 나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A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에 나왔다라는 표지죠. 자, 이거는 출제가 되었다라는 표지니까 읽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9번 보면 천식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요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저게 보이는데 이런 거 우리가 백구법이라고 하는 거 알죠? 자, 내가 이렇게 9번 보면 배에서 9번 보면 물이 보이고 뒤를 보면은 산이 보인대요. 그렇죠?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렵는가. 여러분, 이 정도 어휘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붉은 먼지, 속세를 상징한다라고 쌤이 정말 얘기 많이 했죠. 막 말을 타면은 이렇게 붉은 먼지가 일어서 이게 이제 속세를 표현하는 거라고 쌤이 정말 긴 이야기로 다 말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속세가 얼마나 가렵는가. 왜요? 나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여기잖아요.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여러분, 강호는요, 강과 호수예요. 하지만 강과 호수로 자연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대유법이다라고 쌤이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한다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거, 강과 호수 말고도 자연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근데 강과 호수로 자연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니까 대유법, 그쵸? 강호에 월백, 여러분, 달이 하얗거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달이 떴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더욱 무심하다. 여러분, 마음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전 시간을 많이 본 친구들은 많이 알겠죠. 얘는요, 욕심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마음이 없다, 욕심이 없다. 자, 여러분, A는요,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바로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읽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사실 문제의 표지는요, 벌써 여러 번 떴어요. 어디에 떴냐면요, 이런 붉은 글씨 있죠. 이런 붉은 글씨들은 다 문제 선택지에 인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붉은 글씨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A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를 가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33번을 A로만 한번 소거를 할 거예요. B는 고려하지 말고 A로만 소거하는 겁니다. 자, 1번.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여러분, 절대적 존재라는 거는 인간 삶에 어떤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말이잖아요. 강호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 여러분, 기원은 기도죠. 저 달을 보고 화자가 기도하는 장면, 뭔가 바라는 느낌 있었나요? 없었죠. 아, 1번 탈락이네요. 2번.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해요. 인격을 부여하다 쉬운 말로 의인법인데요. 달에 인격을 부여했나요? 안 했죠.
그냥 강호에 월백하거든, 달이 하얗거든, 나는 무심하다, 욕심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럼 인격부여 틀렸네요. 자, 3번, 4번은 B와 관련된 거니까 보류하고요. 5번 볼게요. A에서 강호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위안의 상대. 여러분, 달과 대화를 하나요? 그쵸? 그냥 강호에 달이 떴다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A를 소거했을 때 1번, 2번, 5번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3번과 4번이다 라는 걸 남겨놓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굵은 글씨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기 문제도 한번 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 왜 여기서 갔다 오냐면요. 어차피 지문을 읽는 흐름을 한번 끊었잖아요. 끊은 김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한번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가의 어부는 십장행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생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읽었던 단어 다 있었고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더 봐야 되고요. 3번 볼게요. 가의 이력편주는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부의 형상과 관련된 소재다. 여러분, 배와 어부는 관련이 있나요? 있네요. 그럼 얘도 여기가 맞는 말이죠. 그쵸? 4번 볼게요. 가의 농류의 고기 깨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여러분 안 읽었죠?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저런 말이 어딨나 봤더니 삼수에 있네요. 여기 있죠?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의 고기 깨어.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거 일반적이잖아요. 이거 말 되네요. 자, 그럼 여기는 맞는 말, 그렇죠? 자, 5번 볼게요. 가의 어부는 강호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여러분, 혼자 있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지문 쓱 갔다 올게요. 자, 쭉 봤을 때 혼자 맞습니까? 그쵸?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죠? 그럼 5번에 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결국 2, 3, 4, 5를 다 돌아봐야겠다. 그쵸? 34번은요. 나를 읽으면서 2, 3, 4, 5를 다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어요. 1번은 어차피 맞는 말이니까 건너뛰어도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제 32번이겠네요. 자, 여러분 32번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찍혀 있었죠. 그럼 여기는 딱 요구하는 게 명확하니까 오히려 좋네요. 그냥 기역만 보면 되고 니은만 보면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기역을 봤더니 산두에는 한운 일곱, 수중에는 백군한다. 여러분 산두, 산에 머리 두자니까 동물이라 할 수 있겠죠. 한우는 구름이죠. 여러분 한이 뭔지 몰라도 되지만 이거 많이 본 한자예요. 한가롭다죠. 그럼 산봉우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있고 물 위에는 백구. 여러분 백구가 멍멍백구 아닌 거 알죠? 갈매기죠. 갈매기가 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바로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기역은 대꾸를 통해 여러분 대꾸법은 뭡니까? 그쵸? 앞과 뒤가 이제 이 가락이 비슷한 걸 대구라고 하죠. 그럼 얘 대구 맞네요. 자연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 가능합니다. 자, 2번 볼게요. 니은은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놀리라. 여러분 이때 너는요 인칭대명사잖아요. 누군가 봤더니 위에도 딱히 사람이 안 나왔죠. 이 두 것이다. 근데 이 두 것이 뭐겠어요? 구름과 백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자연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맞죠? 뭐요? 구름과, 그쵸? 한운과 백구였네요.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하려는, 여러분 동화 맞습니까? 같아지는 거. 조차서 놀겠다라고 했으니까 동화도 맞네요. 그럼 1, 2번은 확실히 맞고 우리가 다음 지문으로 3번부터 5번까지를 검토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일단 가지문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딜 가야 될까요? 나를 가야겠죠. 자, 근데 나를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쵸? 보기에서 정보는 한번 얻어가 볼게요. 자, 나는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가며 흥치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하고 있대요. 오케이,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나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때마침 부는 추풍, 반갑게도 보이더라. 여러분, 추풍이니까요. 가을 바람이구나.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다 라는 게 나왔어요.
말술이 다나스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넘어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라고 여러분 뭔가 지금 사람들과 함께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을 타고요. 뭔가 탔대요. 이거 됩니다. 그렇죠?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여러분 갈대꽃이 눈이 되었다라니까 진짜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갈대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여전히 계절은 가을이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석양, 여러분 석양은 저녁 무렵의 노을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여러분 우리 디귿 읽었으니까 디귿을 한번 판단하러 갈 수 있겠네요. 자 3번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 오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럼 3번도 맞는 말이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갈림패 단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리 든수 수없이 잡아내. 여러분 별표 달려있죠? 너무 어려운 한자니까 뜻풀이 평가원이 해주네요. 물고기입니다. 연잎에 단을 회하 항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택이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여러분 역시 이 한자도 지금 뜻풀이 해주고 있죠? 복희씨가 통치했던 태평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다시 보는구나 라는 거는 영탄법 지켰고요. 그만큼 내가 태평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굵은 글씨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를 갖다 놓을게요. 자 2번 봅시다.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치를 북돋우는 자연현상이고 강풍은 흥치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추풍은 봤는데요. 강풍은 아직 못 봤어. 그럼 우리 강풍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자, 강풍이 어디 나왔나 봤더니 여기인데요.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짐짓 일어 귀범 배를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 여러분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는 거는 원래는 내 배가 여기 있었을 때 앞에 보였는데 이걸 지나치니까 이제 뒤의 산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내 배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네요. 잠깐 사이 날개 돋아 연잎에 탄 신선된 듯. 여러분 여기 지금 직유법 여러 번 쓰이고 있는데 일단 강풍이라는 소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마저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강풍은요 흥치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다. 여러분 강풍이 불고 나서 내가 강에서 놀던 거를 산으로 옮겨갔나요? 그쵸 그거는 아니네요. 그럼 정답은 2번. 그렇죠? 그럼 34번의 정답은 2번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는 우리가 여기는 디귿 리을 미음을 읽는 건데 리을 미음이 나갔고 여기는 B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가볼게요.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제가 그럼 B를 한번 읽어볼까요? 추월이 만강하여 밤빛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자 가을 달이 강에 가득하여 밤빛을 잃었다. 밤에는 까만데 그걸 잃었다라는 거는 밝다라는 말이겠죠. 반쯤 취해 실프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요. 달이 여기 위에 떠 있는데 강물 아래도 달이 하나 잠겨 있대요. 무슨 말이겠어? 달이 이렇게 물에 비쳤다라는 말이겠죠.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에 앉았으니 여러분 내가 이 물 위에 배를 타고 있는데 달 아래 앉아있기도 하다는 거야. 문득 의심은 월궁에 올랐는 듯 지금법 물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아 내가 지금 달에 보니까 그 달이 이렇게 강물에 비쳐가지고 내가 달 위에 올라탄 듯 같고 근데 또 내 위에는 달이 하나 있고 이런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B 문제니까 여기죠. 자 3번 B에서 화자는 하늘과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누림으로써 월동에 온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33번의 정답도 3번으로 해결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리을 미음밖에 안 남았어요. 자, 리을 미음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여기 있었고 리을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이야 다 뜰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리을 한번 문제를 바로 풀러 가볼게요. 자, 4번.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 명령어미 있었죠? 다 들어라. 이거 명령형 어미죠? 아이가 해야 할 행동도 제시했네요. 자연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여러분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까? 내가 원래 자연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정답은 4번이네요. 그럼 얘도 우리가 4번으로 결론이 났네요.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쌤이 문제풀이의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거든요. 이 작품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모든 줄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쌤이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으면서 완주하는 게 시간 관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풀 시간이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시간 관리는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골라 읽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조합해서 읽는 거에서 시간 관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를 요구하는 문제이니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한 지문을 읽고 한 바퀴를 돌고요. 나머지 선택지들을 이제 볼 건데 자, 쌤이 34번이 해결된 이후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리을 읽고 여기 오고 미음 읽고 여기 오고 혹은 삐 읽고 여기로 오는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전략을 바꿔봤어요. 이유는요. 32번과 33번은 지문에서 명확히 물어보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억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문학을 풀 때는 내가 어느 부분을 읽어야 도움이 될까? 내가 어느 부분이 필요한 걸까? 이런 사고를 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라고 쌤이 거듭 말하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고전시가 해설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엔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